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취업 준비를 돕는 형 취준형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자소서 분석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역량검사, AI 면접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으신데요. AI 자소서 분석기에 대한 관심은 적습니다. 그래서 AI 자소서 분석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두시면 단순히 AI 자소서 분석기를 돌리는 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에 지원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자소서 분석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AI 자소서 분석기를 기업에서 왜 도입하냐? 여러분들 이 자소서를 분석하는데 얼마나 많은 채용 담당자들의 피땀 눈물이 섞여 있는지 아십니까? 자소서 한 건당 2.5분이 걸린다라고 봤을 때 1만 명의 자소서를 분석하기 위해서 10명이 8시간 동안 7일 동안 열심히 자소서를 분석해야지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잡무도 있고 지시사항도 있고 이런 것들 처리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평가 기준이 들쑥날쑥할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적으로 쭉 평가하면서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는 이 자소서 분석기가 기업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기업들이 AI 역량 검사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롯데, SK와 같은 기업들 AI 자소서 분석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최적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제출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소서를 제출하면 그 자소서 분석 결과가 결국은 면접할 때도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네. 그 자소서 분석 결과가 면접 담당자들의 모니터에 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질문을 하고 또 평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소서 단계에서부터 이 AI에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소서 분석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딱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채용 담당자들은 문장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죠. 네, 주어와 수어가 잘 호응하는지, 이 문장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문장 단위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 스토리 중심입니다. 기승전결, 또는 스타 기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 내용들이 채용 담당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또는 굉장히 그 지원자의 업무 역량이나 그런 태도들이 잘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적 검증. 그러면 특히 오타 이런 맞춤법 같은 경우에 내가 알고 있는 맞춤법과 국어 표준 대사전에 실려 있는 맞춤법과 같나요? 다르나요?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경험한 그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소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자소서인데? 라고 하지만 정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죠. 그것을 바로 경험적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경험에 기대서 이 자소서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나 AI 자소서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요, 키워드 중심, 데이터 중심, 비교 검증 중심입니다. 키워드 중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문장을 해석해서 의미를 뽑아내는 반면에 AI 자소서 분석기는 키워드 중심으로 뽑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자소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탄산수 같은 지원자 최준영입니다. 뿌잉뿌잉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러죠? 네, 이렇게 적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채용 담당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사람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재기발랄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 F&B, 서비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유에 대한 해석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직접적인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데이터 중심입니다. 데이터 중심은
결국 앞에서 스토리 중심을 이야기했던 것과 대치되는 건데요. 스토리들을 통해서 이 내용이 좋고 나쁘고 또는 가슴을 울리고 직무에 적합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만 데이터 중심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자소서를 썼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또는 기존에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있던 자소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중심, 비교 검증은 맞춤법도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맞춤법에 맞춰서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표절 여부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제출했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표절을 했는지 여부들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비교 검증 부분들은 AI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완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합격 자소서들은 채용 담당자들이 한 번 더 걸러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자소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은요, 결함수와 표절률. 일부 AI 자소서 분석기에서는 이 결함수와 표절률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키워드 분석 그리고 기존에 제출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AI 주목도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솔루션들도 있습니다만, 결함수 표절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직무 적합성, AI 주목도. 결국 직무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NCS 사이트 있죠? 거기서 직무 기술서, 그리고 여러분들 채용 공고에 포함되어 있는 직무 기술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지, 전문적인 경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이나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수료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무 적합성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AI 주목도 같은 경우에는 그 솔루션을 해킹하지 않는 이상 이 솔루션이 어떤 단어에 주목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를 비교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잘 녹여져 있으면 그 내용들을 AI가 체크해서 평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 AI 자소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을 평가하는지 정도만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보다 AI 자소서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AI 채용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영상으로 담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추진영 TV였습니다. 안녕!